손해평가 선물 방망이입니다. 지난 8월 31일 토요일 날 치러진 10회 2차 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혹시 논란거리, 이번 의견 제시할 만한 문제는 미리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이 9월 5일 목요일인데 내일까지 9월 6일 금요일까지 의견 제시 기간이니까 혹시 의견 제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의견 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큐넷에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좀 애매하다 느껴지시면 꼭 의견 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갈 텐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고 이제 답안 이제 풀이할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험장 안에서 푸는 그 긴장감이랑 나와서 집에서 푸는 거랑 천지 차이겠죠. 아무리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풀이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다를 수밖에 없죠. 심호흡 한번 하시고 혹시 나중에 시험 치르실 분들 정말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자기 생각대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시험지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 2, 3분 정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쭉 훑어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빠진 페이지 있나도 확인할 겸 눈으로 보시면서 이건 풀만한 문제, 예상했던 문제, 경우에 따라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도 눈에 띌 거예요.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어차피 시험장에 앉았고 이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기 실력대로, 평소 실력대로 공부한 만큼 이제 생각나는 대로 풀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자, 1번.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열을 넣어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무엇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거 1차 시험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고 사실 저도 이제 시험 보는 당일날 문제지를 구해서 풀어봤는데 이걸 도대체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심의하니까 무슨 심의기관인 건 맞는데 뭐라고 정확히 써야 될지 농작물 재해보험 심의회라고 써야 될지 사실 1번부터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셨을 텐데 근데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이라고 뭐 따로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답안지에 쓰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생각나면 두 줄 긋고 새로 이제 수정해서 이제 답안 제출할지언정. 우리 이론서에는 농업재해보험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나오고 가축재해보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차관이고 보험 목적물이나 보상하는 재해나 이런 걸 심의한다. 가축재해보험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자, 어쩔 수 없어요. 1번은 이렇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라고 쓰고 아니면 농작물 재해보험 심의회라고 쓰든지 비슷하게는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쓰고 넘어가야죠. 근데 이게 이제 고유명칭이라 아마 다르게 쓰셨으면 오답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려 5점이나 되는데. 자, 2번 보면서 반가우셨겠죠. 저는 반가웠습니다. 예상하는 문제고 당연히 나왔고. 근데 그대로 이론서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관리 방법에 손실 횟수, 손실 규모에 따라서 이게 이론서에는 적고 많으면 이게 큰 작음이 바뀌었죠, 순서가.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횟수도 많고 규모도 크면은 이거는 피해야 되죠. 위험 회피입니다.
횟수는 적은데 크다. 우리 이거 보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고 쓰셔도 맞다고는 할 것 같은데 이론서에는 위험 전가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예상하는 문제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다 쓰셨을 것도 같습니다. 위험 전가라고 써도 맞을 거예요. 같아요. 근데 네 문제인데 5점이라 이 채점 이 평가 기준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이게 하나에 1.25점으로 할지 당연히 부분 점수는 있을 테니까 이런 걸로 좀 조절은 할 수 있겠죠. 횟수는 많은데 자주 오는데 규모가 작다. 근데 횟수도 적고 규모도 작다. 이 작고 작으면 위험 보유. 이 기계적으로 이 네모 칸을 암기하셔서 쓰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데 횟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으면 이건 손실 통제. 예상하는 문제였으니까 막무가내로 암기하시는 분보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셨겠죠. 그래서 2번도 문제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답안지에 쓰셨을 거예요. 3번 인수제한입니다. 괄호넣기 인수제한. 우리 지나게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평이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비가림 시설 그러면 비가림 시설은 몇 제곱미터더라? 우리 하우스 원예 시설 하우스는 세 글자니까 300이었고 비가림 시설 B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200제곱미터 미만 인수 제한. 뭐 이거를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인수제한 파트 한 40여 페이지를 여러분 어쨌든 한두 번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인수제한 본파종을 실시한 농지 인수제한인데 어떤 방식 이게 이런 문제 이 수준하고는 진짜 저가 어떤 방식에 의한 본파종 실시한 농지 그러면 춘파라고 다들 쓰셨을 거예요. 이거 눈에 익죠. 눈에 이거 조금 헷갈릴만 하겠습니다만 춘파 재배 방식 어차피 밀은 가을에 심는 거니까 봄에 이 봄춘 파종할 봄에 파종하는 형식으로 봄에 재배하면 안 되죠. 출현율 우리 콩 그러면 출현율 90%입니다. 옥콩 감 85%는 팥 80%는 밀보리 귀리 90% 쉬웠어요. 평이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메밀 날짜 관련해서 이거 9월 15일이죠. 9월 20일 아니고 15일.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하면은 너무 늦게 파종하면 안 돼요. 메밀은 9월 15일. 자두는 6자, 7차, 8호. 그래서 6년 미만 예상하는 문제였고 뭐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어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종목 쓸데없이 이런 거 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괄호 위주로 보는 거지. 종목 그 다음에 1번은 보상하는 손해가 일단 공통이죠. 뭐 질병 또는 각종 사고까지 좋은데 갑자기 불임이 떠올랐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폐사와 긴급도축은 기본이고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이 아니라 이게 종모으는 경제적 도살이지만 불임 나오면은 당연히 말이라고 다들 쓰셨을 겁니다. 이게 당연히 예상 문제였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부상 그러면 우리 경사탈 사지골절 무난하죠. 3번 사슴양 그냥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슴양 이 정확한 명칭은 특약 이름이 사슴양에도 폐사랑 긴급도축까지 확장해서 보장하는 특약 그랬죠. 폐사 긴급도축 확장 위험 보장 특약. 그럼 이건 부산난만 보장한다 그랬어요. 부산난 산은 산용마비예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괄호 4번 질병은 한 달 이내는 무조건 보상하지 않죠. 질병 걸려 가축을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하지 않아주니까 1월 또는 1개월 글쎄요 여기까지는 쭉 넘기지 않았을까요? 물론 한두 개 모르는 거는 고민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예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괜히 시간 뺏기지 말고 쭉 왔어야 됩니다. 자 5번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험의 기능 중에 자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계약자에 대한 이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 계약자가 자신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무엇이 발생한다. 우리 이거 보험이론 공부할 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암기해 놓으시라고 정리 놓으시라고 한 겁니다. 정보 비대칭이에요. 정보 비대칭. 이거를 비대칭 정보라고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이론서의 정보 비대칭,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사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자주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라고 쓰는 게 안전했다. 정보 비대칭.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 그 위험 발생률이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걸 역선택이라고 그러고, 자, 이건 역선택. 이제 체결 후에 사고가 났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도덕적 위태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자, 이 파트에서 이론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도덕적 해이라고 작년에 다 수정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의 이론서는 8회 이론서에는 다 도덕적 위태라고 돼 있었고, 근데 작년에 도덕적 해이라고 다 수정을 했는데 안 바뀐 부분도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도덕적 위태라고 돼 있는 부분도 많아요. 이 위태라고 쓴 건 당연히 정답 처리해 줄 걸로 예상합니다. 해이라고 수정을, 근데 해이나 위태나 같은 말이기도 하고, 이론서 기준으로는 해이가 맞는데 아직도 도덕적 위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수정답 처리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읽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죠.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서 자신있게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또 5번까지는 가볍게 넘어가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랬어야 했고, 이제 6번 왔더니, 자, 1과목에 보험료 나올 거는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조건이 많아요. 자, 이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이거 연습 한 문제고 하니까, 자, 적과점에서 떫은 감의 보험료 문제. 이거는 이제 가입 이력, 보험금 지급 내역인데,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지 않죠? 요 1,000원 단위, 이렇게 1,000원 단위. 제가 한번 이 문제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낸 것도 같은데, 어디선가? 우리 이렇게 연습은 안 돼 있어요. 조금 당황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157만 5천원, 1,000원 단위로. 근데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조사 사항도 있네요. 그리고 1번이 자, 정부 보조 보험료고, 2번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겠죠. 그리고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도 있었고. 자,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오면 당연히 순간 당황을 하셨을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긴장된 상태에서 이겨내고 문제 푸셔야 되고, 심호흡 한번 하고 풀어갑니다. 어차피 정부 보조 보험료 구하라 그랬네. 그럼 이미 머릿속으로 순보험료의 뭐 일정 비율, 부가보험료는 당연히 100%, 이것도 알고 있죠. 그럼 순보험료의 얼마를 정부에서 보조해 줄 건지, 그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달랐죠. 자기부담 비율 빨리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필요한 건 밑줄 칠 필요는 있습니다. 오종환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구나. 평년 15,000원이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영업요일 11%, 순보험료율은 10%, 지자체는 30%, 부가보험료,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찾아가도 돼요, 사실. 정확하게는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최대. 이게 연습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부담 비율은 최소 수준으로, 보장 수준은 최대로, 반개설 할인 들어가네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 알아야지 정부 지원율을 알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가입 이력 보면 압니다. 10%인가 15%인가, 10%라면 요 3년, 또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서 헷갈릴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건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뭐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바는 아니죠. 좌우간 제일 중요한 게 손해율을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손해율은 순보험료분의
받은 보험금입니다. 이제 보험금, 이게 순보험료 파트는 여기고요. 보험금은 여기네요.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으로 구별해서 우리 분명히 공부했습니다. 구별해서 이 착과감소 보험금을 따로, 물론 이제 손해율을 계산할 때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쳐서 이 전체 보험금을 말하는 거긴 하죠. 자, 그러면 3년간 받은 보험금은 3년입니다. 21년 또부터 손해율이 얼마다? 이게 3개 빨리 더하시고 순보험료 더했더니 계산기로 분명히 두드려 보셨어요. 그랬더니 순보험료 3개의 합이 495만 원. 3개 더하면 받은 보험금은 지금 자기부담 비율 구하는 거예요. 그 누적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자기부담 비율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지 3개 더했더니 3천, 4천, 630만 원. 그러면 이거 100% 넘네요. 이 10%의 자기부담 비율 10%라면은 100% 미만이고 15%라면은 100% 미만인 것도 아시니까. 자, 이제 10%는 탈락. 630만 원이니까 그럼 빨리 2년 계산하러 갑니다. 자, 순보험료 2개 더했더니 이게 순보험료가 337만 5천 원. 자, 2년간 받은 보험금은 이게 330만 원. 자, 이거 계산하니까 337만 5천 원분의 330만 원. 이거 100% 미만 맞습니다. 아, 15%구나. 100% 미만 맞아요. 여기네요. 이게 97.7%니까.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15% 최소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자기부담 비율 15%. 그러면 정부 보조율은, 그리고 우리 다 이거 암기하고 있는데 또 줬어요. 이렇게 좋은 비율.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줘가지고 문제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되는 문제입니다. 3338 15%니까 보장 85%라는 건 자기부담 비율 15%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38% 지원해 준다. 그럼 여기 순보험료만 구하면 여기 38%, 부가보험료율이 아까 있었죠. 순보험료의 10%라고. 자, 바로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15%,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8%.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답안지에 쓸 필요 없고, 자, 이런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저라면은 답안지에 썼겠습니다. 아, 이렇게 3년간 손해율 해가지고 어차피 전자계산기 누를 때 이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괄호 형식으로 나누기 괄호 형식으로 여기에 1575 플러스 175 플러스 물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가야 되겠죠. 순보험료 이렇게 쓰고 지급보험료 쓰고 이런 문제는 그냥 안 쓰고 연습장에다가 답안지에다가 이 세 개 눈으로 그냥 더한 값 이렇게 쓰고 부가보험금 받은 보험금 쓰고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마 일단 식은 썼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시간을 어차피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순보험료만 구하면 되는데 순보험료는 자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자, 순보험료율이 있을 거고 저에게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한정보장 부보장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우리 적과전 종합의 순보험료 압니다. 여기만 순보험료율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없음 잘했습니다. 없음이라고 줬으니까. 근데 만일에 이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가 됐겠죠. 자, 이게 만일에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년간 평가기간 일단 이걸 다 계산했어야 되죠. 지난 5년간에 자, 받은 보험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난 5년간 순보험료를 총 더하고 여기 받은 총 보험금을 더해서 평가기간 5년에 손해율을 따졌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80에서 120% 안에 해당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게 110% 정도 나오던가요?
손해율이. 그러면 80에서 100%요 사이에 손해율이라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없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없다. 이 80에서 120% 사이니까 이러면 좀 더 어렵고 고급진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없다고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거 계산하시면 안 되죠. 5년의 평가 기간으로 손해율이 80에서 120% 사이.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놨는데 일단 안 옮겨놨네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안 하면 되죠. 뭐 그러면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안 줬나요?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의 100%의 키로당 가격 구하면 되니까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의 100%의 가입 가격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거는 1도 아니고 자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1,800만 원에 순보험료율 10%로 주어졌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없고 한정보장 부보장이 있는지 봤더니 한정보장 부보장 특약이 없어요. 그래서 깎아줄 것도 없네. 그럼 1 마이너스 다시 0. 근데 방제시설은 있죠. 이게 20%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안 쓰셔도 돼요. 1 빼기 0, 1 빼기 0 이런 거는. 근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1,800만 원에 10%에 0.8. 자, 이게 순보험료입니다. 이 순보험료의 38%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물론 이제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 이렇게 줬네요. 아니면 부가보험료율 그래가지고 1%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10%에 10%니까 10분의 1이니까 1%의 부가보험료율 1%라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좀 생략하고 문제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건 순보험료의 10%라고 주었으니까 144만 원에 10% 14만 4천 원. 이거 더한 게 답이죠. 설명은 길었습니다만 물론 이게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서술형 계산형 문제이기도 하니까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데 정리가 좀 되신 분들, 이 개념에 대한 이 보험료 파트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겁니다.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쓸 필요도 없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이렇게 쓰셔도 채점하는데 이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아니면 이것 정도 써주면 좋죠. 여러분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채점자도 아, 이 사람 이렇게 계산했구나 이해할 테니까 10%형은 선택 안 되고 15%형 했다. 뭐 결론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이 일정 퍼센트 이것만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 순보험료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차감하면 되죠. 순보험료 구해놓은 순보험료가 아까 144만 원이었던가요? 144만 원에 정부에서 38% 지원해 준다. 0.38. 지자체가 30% 지원해 준다. 끝. 이게 3점짜리 문제였어요. 착과감소보험금, 창미자가보 이런 거 답안지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자, 착과 감소량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그냥 쓰실 필요 없이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바로 이렇게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착과 감소량은 이게 오종안정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평착에서 적착 빼요. 평착에서 적착 뺐겠죠. 평년 착과량이 얼마? 15,000kg. 15,000kg. 저가 후 착과량은 이게 저가 후 착과수라고 개수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0.16 곱해야 되겠죠. 우리 보통 문제 풀 때는 과실수로 풀었죠. 저가 후 착과수, 저가 후 착과 감소 과실수, 뭐 미보상 감소 과실수. 근데 여기서는 미보상 과실수가 아니고 량으로 줬기 때문에 평년 착과 량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다 양으로 통일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 헷갈리신 분은 없겠죠. 저가 후 착과량을 빼면 되고 이게 곱했더니 37,500개 160g 곱했더니 6,000. 평착에서 적착 뺀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수량은 창미, 미주. 근데 미보상 감수량은 아예 주었어요. 보시다시피 450kg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사고가 있었으니까 좌우가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라는 거는 어차피 종합위험이면은 저가 후 착과 아니 평년 착과량으로 가겠죠. 자, 기준 착과수라는 거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의 착과 감소 과실수고 이걸 볼까요? 우리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구해야 되는데 이게 냉해 호우 피해가 있었답니다. 7월 달에 적과가 끝나고 이제 전화해서 8월 2일 날 떫은 감이니까 7월 달까지 적과는 끝내야 되죠. 조사는 8월 2일 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는데 이 냉해 호우 피해는 이제 적과 전 그런 개념이겠죠. 적과 전에 어차피 냉해와 호우 피해가 있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과 끝나고 있었네요. 그렇게 오해하신 분 안 계시겠죠? 7월 달에 적과를 했고 8월 2일 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거 9,000kg에 사고가 없었으면 적과 후 착과수니까 줄어든 거에 적과 후 착과량 여기 두 개 더하면 15,000. 결국은 여러분 다 평년 착과량이 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이때는 기준 착과수가 종합위험이고 오종환경 특이하게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감수량까지 구했는데 자, 가격 보장 수준. 자, 보장 수준은 여러분 빨리 또 계산하러 갑니다. 이게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려웠을까요? 근데 우리 최근에 연습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보장 수준은 착과감소 보험금만으로 하는 거죠. 자, 착과감소 보험금만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 누적해서 착과감소 보험금이 3년이면 요거네요. 몇 %인지 순보험료분의 착과감소 보험금입니다. 순보험료 요거 3개 더한 것이 아까 얼마였어요? 495만 원. 495만 원분에 요거 2개 더한 거 얼마입니까? 4,800만 원. 아니 480만 원. 495분의 480. 100% 미만이네요, 이것도. 495만 원분에 480만 원. 그러니까 100% 미만이니까 70%. 70%. 실제 이렇게 풀 때는 여러분 입으로 설명하면서 풀 거 아니니까 창미자가보 바로 계산하셨을 거고 그래서 보장 수준은 최대 보장 수준은 70%다. 이 정도는 서술해 주는 게 좋겠고 안 써줘도 안 해도 뭐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저건 6번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 넉넉 잡고 15분 걸렸다고 할까요? 15분? 15분은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10분 안에는 푸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부부에서 보조해주는 보험료,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 자기부담 비율별로 거기에 부가보험료 100%라는 것만 알면 다음 7번 자, 마늘 품목이네요. 마늘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마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마늘 뭐 밭작물에서 나오면 마늘이겠죠. 혹시나 재파종인가 조기파종인가 라고 여유 있는 사람은 한번 의문을 가져봤을 것도 같고 뭐 생각 않고 그냥 읽어봐도 되고 자, 갑은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이거 조기파종 아닌가? 이게 좋습니다. 의심은 하실 수 있어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마늘 농사 짓는다. 2023년 10월 5일 자, 5,000제곱미터의 의성 여기서 조기파종은 떠올리신 분 안 계시겠죠? 의성 마늘이구나. 제주도에서 남도종, 난지역 남도종만 조기파종 특약 대상 품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파종은 머리에서 지웁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머리에서 지웠어요. 1,500만 원 가입해가지고 최저 자기부담 비율 보험계약 체결하였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면은 뭐 조건에 맞았다면 10% 선택했겠죠. 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며 농사를 짓던 중 10월 20일 날 호우가 발생했고 사고 접수했고 5,000제곱미터에서 75,000주가 출현 10월 31일까지 16만 주를 재파종.
자, 확실히 나왔네요. 재파종 나왔습니다. 재파종 나왔으니까 당연히 재파종 보험금 구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눈에 띄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눈에 안 띄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눈에 띄어버렸어요. 10월 5일. 근데 눈에 띄는 게 맞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의성품종은 의성품종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의성만을 그러지. 남도종, 대서종, 의성마늘 이러지. 좌우간 의성마늘, 의성품종에 이건 한지형입니다. 한지형은 분명히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여기서 고민을 잠깐 하셨을까요? 3초, 5초 하셨을 겁니다. 10월 5일이네. 근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인수 제한인데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인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출제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고 보험금 없음, 인수 제한음으로 보험금 없음이라고 풀이하신 분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10월 5일이면 원래 인수 제한인데 계약이 체결됐구나, 보험회사에서 그냥 받아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5초 생각해서 자, 어차피 계약 체결했다고 제시됐으니까 물론 이거 여러분 이의제기 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이의제기 꼭 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자, 이전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블로그에 보면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 참조해서 꼭 이의제기 하시고 자우가 문제 풀 때는 체결했구나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 지급하러 가면 되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가백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 지급 사유 쓰시오 그러면은 자, 보험기간 내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장하는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제로 시바르당 3만 주보다 작게 출연하고 시바르당 3만 주가 이상으로 이론서는 이상으로 라고 돼 있죠. 재파종한 경우에 지급한다. 요렇게만 써도 3점은 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가백에 지급해야 될 지급 사유 그랬으니까 어차피 보험금 계약할 때 이제 계산할 때 쓰기는 써야 됩니다만 혹시나 자, 갑의 경우는 5,000제곱미터에 75,000주니까 제곱미터당 15주, 시바르당 15,000주가 출연했고 5,000제곱미터에 16만 주니까 제곱미터당 32주니까 3만 주 이상이네요. 그래서 지급 대상이다. 여기까지 써주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을 합니다. 가백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 그랬으니까 이것만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3점 완벽하게 맞으려면 여기까지 써주는 게 좋다. 자, 보험금,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35%라는 거 다 압니다. 표준 출연 피해율도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15,000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5%. 요거 푸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런 말 참 쓰기 싫지만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죠. 출제자 의도가 계약을 체결했고 지급 사유 쓰고 보험금 쓰라 그랬는데 지급 사유도 써야 되고 보험금도 쓰라고 한 문제에서 보험금 없음이 답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눈에 안 띄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물음 3번. 물음 3번이 조금 어려웠겠죠. 이제 무려 7점이나 되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늘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그러니까 밭작물 공통인수제한 빼고 이제 공통인수제한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계약관리 인수제한 파트 보면은 그걸 빼고 마늘 품목에서의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이론서에는 인수제한 목적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7가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긴장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시간도 없는데 인수제한 목적물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코끼리 마늘 주화마을 단 2년 이상 제외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 목적물이라는 단어가 마늘 그
마늘에 대한 그 목적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오해이긴 한데, 왜냐하면 인수제한 파트에서, 계약관리 파트에서 이 인수제한 목적물은 농지나 그 어떤 시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가입 기준에서는 이제 자격 농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인수제할 목적물은 농지를 대상으로 해요. 무슨 농지, 무슨 농지, 무슨 농지. 여기 1번은 마늘이긴 하네요. 마늘을 재배하는 농지, 뭐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농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은, 근데 7점이나 줬다는 거에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기, 물음 3의 7번에 자기는 열심히 쓰기는 썼는데 5개밖에 못 썼다. 생각이 5개밖에 안 나더라. 이거 정확히 쓸 수도 없습니다. 자, 7점이나 줬으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5개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렇게 썼대요. 뭐 난지형, 한지형 나눈 것도 아니고 남도종, 대서종, 의성종, 홍산종 이렇게. 물론 이 홍산종은 난지형도 아니고 한지형도 아닙니다. 한지형과 난지형의 그 믹스예요. 이것이 아닌 마늘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삼만주 미친 농지 이거 썼고, 무멀칭 농지도 썼다 그러고, 코끼리 마늘, 주바제말 마늘 뭐 이런 게 쓰는 것 같아요. 5개 썼답니다. 5개. 근데 여러분 이거 출제자 의도는 다 써야지. 근데 이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수학도 4월 15일 이전에 수학하면은 인수 제한이다. 무멀칭 인수 제한이고. 몇 개나 쓰셨을까요? 근데 이론서 그대로 옮기는 게 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만, 가나다라 마바사 아 해가지고 마늘은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 농지. 자, 이것도 이론서에는 이제 이게 앞에 그 가입 자격으로 들어가지만, 그 가입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이거 인수제한 농지 맞죠? 이런 거 쓰신 분도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7점이나 되니까 막 쓰셔야 돼요. 이걸 다 써야지 7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만 쓴 분은 아마도 1점 정도, 1점이나 2점. 자, 이것만 쓰신 분들은,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만 쓰신 분들은 1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해서 최소한 5개씩은 쓰셨겠죠? 물음삼 7점 중에 그래서 한 3점 정도는 다 받았을 겁니다. 열심히 쓰셔가지고. 자,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게 설마 보리가 나왔을 거라 시험 보면서 피식하지 않았을까요? 보리는 너무 평이해가지고 뭐 따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리 연습 문제 그 내기는 냈는데, 보리로 벼 아니면은 감귤 아니면은 차 이렇게 출제될 걸 예상했는데, 보리 가장 무난한 문제, 평년 수학량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파트죠. 자, 평년 수확량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그리고 이거 보니까는 뭐 보험금 구하라 그랬을까요? 보험 가입 금액 구하라 그랬네요. 최소 가입이고 가입 자격이고, 저간 A에는 5분의 Y고 B에는 1-5분의 Y고 B분의 C. 게다가 우리 조사 수확량과 이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는 또 다 무사고입니다. 다 무사고. 그럼 무사고면 오히려 살짝 웃음이 나지 않았을까요? 2개 중에 큰 거 동그라미 쳐서 1.1배. 2개 중에 큰 거 동그라미 쳐서 1.1배. 2개 중에 큰 거 동그라미 쳐서 1.1배. 그래, A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여 부에서 다 여예요. 그러니까 다 가입했답니다. 그러면 여기 1-5분의 Y가 없어져요. 또 5분의 5니까 A하고 이것만 남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남는 거는 A하고 B분의 C가 답인데,
여기에 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1 빼기 0이니까 이것만 남게 되는데, 좌우간 A 구하는 데는 이게 1도 아니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곱하기 1.1, 1.1 하면 돼요. 1.1 해가지고 그거 A값 평균 내고, B값은 요 표준 수확량 5개 평균 내면 되고, B값은 요 표준 수확량 찍찍찍찍 5개, C값은 올해의 표준 수확량 주어졌으니까 6,100으로 하면 되고, 이 산식에 대입해도 어차피 이게 0이 되니까 1-5분의 5가 0이니까 이것만 남아요. 6,600에 이거. 이게 지금 몇 점입니까? 15점이나 돼요. 이게 10점이나 됩니다. 이게 여기가 평균 수확량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전반적인 느낌이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시간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려웠다.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이 과목 계산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자,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 10% 단위로 선택하는데 최소 가입 기준이랍니다. 50%, 7,320 평년 수확량의 50%, 그리고 가입 가격은 2,000원. 그게 5점이나 돼요. 5점. 최소 가입 수확량은 50%, 평균 수확량이 50%. 자, 9번. 자, 농업 수입 보장 어차피 출제 예상했었고,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 문제. 보니까 뭐 조사 사항 같은 것도 있고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까지 나올 테고, 당연히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보험금 이렇게 풀이도 얼마 안 걸려요. 15점에 예상했던 문제였고 포도. 근데 이제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게, 전 품목 정품 상품 평균 내 가지고 가입 연도를 포함하지 않고 5년이라는 거. 뭐 언제 가입했는지 찾았더니 2023년 가입했네요. 2023년은 가입을 했고 당연히 2023년 수확해가지고, 자, 이걸 포함하지 않고 5년인데 4개밖에 안 주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봤더니 기타 사항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내년에는 다시 정비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입연도와 수확연도가 다른 품목, 또는 가입연도와 그해 수확하는 품목, 같은 품목, 이거 좀 비교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괄해서 전 품목 다 포함하지 않고 5년. 근데 문제 봤더니 23년도 연말에 가입하는 건 맞아요. 11월 달에 보험 판매하니까, 포도는 과수들은 되게 연말에 보험 판매하니까. 근데 4개밖에 없네. 잠깐 고민하고 있고 이제 기타 사항 읽어봤더니, 자, 기준 가격 산출할 때 직전 5년인데 19년에서 23년 적용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론서하고 맞지 않죠. 19년부터 23년까지 해가지고 23년도는 가입연도인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기준가격 산출하라고 줬으니까, 잠깐 고민하신 분들도 이론서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거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신 분들 당연히 제시한 대로 푸셨겠죠. 그러니까 빨리 평균 낸 가격을 밑에다 조그맣게 쓰셨을 테고 쓰셨겠죠. 그래서 올림픽 평균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평균 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포도랑 양파랑 콩은 이론서에 보면은 수확기 가격에만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 내라 그랬어요. 5년 올림픽 평균 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 올림픽 평균 낼 건데 고민하겠죠. 기준 가격에다도 평균 낼 때 올림픽 평균 내에서 할 건가, 수확기 가격도 수확기 가격만 할 건가. 근데 봤더니 또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시칠지 동일한 농가 수치 비율 적용하랍니다. 동일한. 약관에 보면은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다. 그리고 이렇게 5년 또 농가 수치 비율을 줬다는 거는 이거 빨리 올림픽 평균 내라는 거예요. 포도 품목이고 농가 수치 비율 5년짜리 줬다. 여기는 크게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일부 이의제기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은 하시되 빨리 올림픽 평균 냅니다. 7, 8을 없애는 게, 80 없애야죠. 7, 4 없애는 게, 7, 0을 없애고, 잠깐 다시.
올림픽 평균 냅니다. 그러니까 나 수학기 가격에만 올림픽 평균 해야지. 이거는 그냥 기준 가격은 뭘 하지 고민하지 말고, 이론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약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둘 다 하라고 돼 있고, 또 이렇게 시험에서 동일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빨리 올림픽 평균 냅니다. 고민할 부분 아닙니다. 7, 80, 70 없으죠. 78, 76, 74, 78, 76, 76이네요. 올림픽 평균 내면은. 자, 최근 5년간 농가 올림픽 평균 냈더니 76. 그러면 1번 기준 가격 구하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어차피 이론서 제시한 대로 가입하는 애를 이제 포함하게 돼 버렸지만, 그렇게 하라니까 19년에서 23년 하라니까. 자, 기준 가격의 76%. 수학기 가격은 이거 평균 내에서 5,650원에 당연히 평균 내에서 당연히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시간 오래 안 걸리죠. 이렇게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합격을 장담하신 분들, 좀 여유 있게 푸신 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죠. 개념이 좀 정리되고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푸셨을 거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별 고민 없이 이런데 좀 불만을 느꼈겠지만, 이론서랑 다르네 하겠지만 제시된 대로 푸지 않았겠어요. 보험금은 기실기입니다. 자, 보험금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두 개 중에 싼 거에 우리 동그라미 하기로 했죠. 이게 동그라미 해놓고, 자, 문제집에다 동그라미 하면 안 돼요. 평년 10,000kg. 자, 기준 수입, 실제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이제 실제 수입은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의 더 낮은 가격.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더해가지고 두 개 낮은 가격. 아니면 자, 기실기로 하지 않으실 분들은 평수 미평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올해 수확량이 6,500, 200인가요? 그러면은 평수 미 평 이렇게 하셔도 돼요. 비율 계산할 때 여기에 기준 가격, 여기에 기준 가격, 여기에 더 낮은 가격, 여기에 더 낮은 가격.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론 기실기에만 익숙해지셨을 건데, 기준 수입, 실제 수입. 네, 이제 보피자 하시면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이겠죠. 가입 수확량의 기준 가격. 이것도 이의제기 거리는 있긴 있습니다. 이론서와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풀었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실전 문제보다 더 난이도 자체는 떨어져요. 더 쉽습니다. 자, 10번. 자, 예상했던 문제죠. 원예 시설에서 보험료 문제인데, 보험료 문제는 적과전에서 오히려 나와 버렸고, 근데 그 보험료의 반환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보험료는 아까 5번인가 이 복잡하게 나온 게 이 보험료 문제죠. 적과전 보험료 문제. 보험료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게 정부 보조 부담 보험료, 중부 보조 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5번에서 나왔었죠. 6번인가요? 근데 7번에 또 보험료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험료 반환, 원예 시설의 보험료 반환에 관해 소술하라고. 우리 케이스로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 연습한 거를 이제 글자로 서술식으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원예 시설에서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자, 무효 그리고 효력 상실 해지 이렇게 다 구별하셨어요. 자, 네. 책임 유무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죠. 반환하는 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답을 쓸 때, 자, 이론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꼭 이렇게 이쁘게 쓰실 필요 없이, 자, 1번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러면은 책임 없으면 우리 미경과 비율로 하기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책임 없이 무효라면은 전액 반환이죠. 전액 반환. 근데 무효가 아니고 효력 상실이나 해지라면, 무효가 아니고 효력 상실이나 해지라면 책임 없이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 날짜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한다. 기억나요? 경과하지 않은 기간 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 1단위로 계산해서. 근데 만일에 책임 있는 사유였다 그러면, 자, 이 고의 중과실로, 이 책임이 고의 중과실로 무효가 됐다 그러면 반환 없겠죠. 이것도 꼭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이게 해지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니까 이론서대로 그냥 옮기죠. 해지와 효력 상실을 기준으로 하면 더 좋고. 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이미 지난 경관에 대해서 단기효율로 계산하면 돼요. 이미 경과기간에 대해서 단기효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차액을 말하겠죠. 이제 차감하고 이미 지난 기간 보장해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료를 날짜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단기효율로 그 기간에 대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게 15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듭니다. 15점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15점이죠. 15점은 다 못 받으실 것 같고 10점 정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0점 정도. 물론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15점을 다 받으시려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보면은 3번, 4번이 또 있죠. 물론 이제 1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그쪽 내용은 빼고 거기 보면은 그 페이지에 해당 그 원해시설 보험료 환급 파트에 반환 파트에 보면 이게 써져 있어요. 책임 있는 사유란 것은 아래를 말한다. 자, 보험료 미납 임기로 해지했다. 효력 상실됐다. 임의 해지했다. 마음대로 해지했다.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이렇게 이걸 쓰시는 게 15점 다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여기까지 쓰면 완벽했겠죠. 자, 만약에 반환 보험료가 생겼다 그러면은 계약자는 청구하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 연단위 복리로 이것까지 써주면 더 좋죠.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반환한다, 지급한다. 여기까지 쓰면 더 좋았겠죠. 예거는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아, 이때 책임 있는 사유로 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15점이나 되는데 두 개로는 이게 몇 줄 되지 않는데 15점이면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셨겠죠. 설명하느라고 지금 벌써 시간이 50분이 돼 버렸는데 1과목 푸는 데만 50분이 걸렸는데 여러분 실제 풀 때 1과목 푸는데 이렇게 안 걸렸을 겁니다. 좀 정리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2과목 1번도 매우 쉬웠어요. 공부하는 거였고 12번 송아지 가격 문제 쪽은 오류가 좀 있지만 뻔한 문제였고 요 13번 축사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건 이론서에 없는 내용을 어렵다기보다는 푸는 거는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풀어야 될까 저렇게 풀어야 될까 근데 저렇게 풀면 이거 못 푸는데 막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서 시간이 좀 뺏겼을 것 같고 그래서 풀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해설해 드릴 겁니다. 14번이 전체에서 제일 쉬웠죠. 경작불능 보험만 뭐 보상하는 거, 생산비보장 분모. 15번 벼 문제가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 못했죠. 여기서 과연 목도열병이 도열병이냐 다른 병이냐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목도열병 문제 풀 때 당연히 도열병이라고 풀어서 당연히 그렇게 풀었어요. 고민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당연히 보상하는 죄로 고상한 면적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 이야기한 거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네요. 근데 하여간 고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 게다가 다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여기 유효 중량까지 줬고 표본 우리가 이 유효 중량이란 말의 무서움을 다 아시죠? 자, 이 얘기는 이미 로수율하고 그 함수율이 반영됐다는 거니까 얼마나 심플한 문제입니까? 웃음이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마늘 농업수입보장 또 나왔어요. 마늘 문제 또 나왔고. 아, 그래서 이거는 뭐지? 고민했더니 우리가 겁나 많이 공부한 겁니다. 뭐 수확기 가격도 주고 특별히 언급해야 될 말이 있었을까요? 누가 환산계수 모르신 분들 계셨을까요? 너무 평이한 문제고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아, 물음 3에 감소된 수확량이 보상하는 제휴로 인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었다면은 줄어든 전부를 미보상 감소량으로 한다. 이 문제 내기 위해서 이 문제 출제한 것 같은데
좌우간 오히려 이 과목 뒤에는 좀 쉬웠습니다. 시간 안 걸렸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할게요. 좌우간 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고는 이제 꾸준히 실전 문제 만들어서 해설 강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처음 얘기 듣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하나를 만들어서 초심자,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간단하게 핵심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제별 강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강의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도 쉬었으니까 바로 계속 강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쯤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고 이번 주까지는 좀 푹 쉬시고 다음 주까지도 푹 쉬셔도 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